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귀국한대요. 다행스러운 일이지 뭐니. 추방이 아닌 잦은 출국 형태로 온다고 하는데 남은 과제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구나. 국토안보부와 상무부의 충성 경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행정부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언론들도 있나 봐요. 그런 게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잖니. 미국은 지금 고용 둔화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미 투자나 일자리 문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미국이 스스로 벌인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정부도 100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일을 얘기해야 한다는 게 모양새가 보기 좋지는 않게 됐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여행 비자로 방문한 미국인들도 영어를 가르친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지. 귀국하기로 했다가 미국 측 사정으로 귀국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잖아.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언론 보도로 그 미국 측 사정이란 게 보도됐는데 트럼프가 한국인들을 남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는 거야. 우선 이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건은 트럼프가 몰랐거나 단속을 통해서 벌어질 일들을 예상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의 힘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 강해 보이질 않아.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과 상무부 장관 러트닉의 인터뷰를 보면 트럼프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 트럼프의 부탁대로 남지 않고 일단은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자진 출국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갈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요청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물가를 낮추고 고용률을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 이번 일로 발목이 잡히게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 CPI도 발표됐잖아요. 시장이 예상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 발표로 시장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미국 경기는 튼튼하다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예상치 역시 물가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어. 물가가 예상한 만큼만 올랐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추이를 보면 여전히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 오르고 있는 물가를 상쇄하려면 고용이 좋아야 하는데 고용률은 둔화하고 있고 이번 현대차 공장 사태처럼 고용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로 기록적인 지수를 계속 갱신 중인데요. 게다가 우리 증시는 대주주요건 완화라는 로컬 이슈까지 더해져서 코스피 역사 이래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힘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계획된 금리 인하여야 하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고용이 유지된 채 물가가 안정화에 접어들어서 하는 인하가 아니라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 둔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금리 인하는 좋을 게 없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기업이 다시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기업은 그럴 여력도 이유도 없지. 지금 대기업들은 AI 투자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요구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지출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야. 이런 상황에서 고용까지 늘린다? 난 기업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몇몇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부채가 경이로울 정도로 높다고 들었는데 실업수당 청구까지 늘어나면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하겠어요. 미국의 실업수당 제도는 각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건 맞는데 고용주가 내는 실업보험세로 만든 기금에서 지급되는 거야.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고갈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해. 전에 스승님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야만 하는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반대로 가려고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의 달러를 공급해야만 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의 무역 적자야. 그런데 그게 싫다고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거나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세계는 달러 공급이 축소되지. 우리나라같이 수출을 동력으로 하는 나라들에게는 성장성이 꺾이게 되는 문제가 생겨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펀더멘탈이 안 좋은 국가들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될 거야. 일방적인 관세 통보 때문에 열받아서 미국에서 철수하고 다른 나라랑 교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축통화국이라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영국이나 일본도 기축통화국이야. 하지만 소비국으로서의 비중이 미국이 압도적이거든. 세계 시장에서 미국은 최종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우스갯소리로 세계는 미국인이 지갑을 열어야 돌아간다는 말도 있어.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인데요. 자본주의라는 시장 거래에서는 사주는 국가와 팔아주는 국가의 관계가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주는 국가는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 그 점이야.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성장이야. 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거든.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미국이 이대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큰일이 한번 닥칠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없지.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거래대금은 13조, 원달러 환율은 1388원, 코스피는 3395포인트로 3400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코스피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걸까? 곧버스를 사놔서 아쉽기도 하지만 뭐 존버하다 보면 양전하는 날이 오겠지. 그것보다는 모두가 기대하는 4000포인트가 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오늘 아침 기사에는 신용이 많이 쌓여서 반대 매매가 우려된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코스피가 계속 상승해서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보면 반대 매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신용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 다른 우려사항이 있는 건가? 아무튼 오래 물려 있어도 괜찮으니까 코스피야 날아올라라.